안녕하십니까. 원룸스쿨의 친절한 이소장입니다. 건물 매수를 하시기 전에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있죠. 신축을 사야 하나 구축을 사야 하나. 저는 오랜 기간 중개업을 해오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 질문입니다. 신축을 사야 합니까? 구축을 사야 합니까? 보통 신축 건물이라 하면 사용승인, 즉 준공난지 2, 3년 미만의 새로 지은 건물을 지칭합니다. 그 이후엔 준신축, 또 그 이후엔 구축이라 합니다. 신축을 사실 때 꼭 이 점 유의하세요. 일단 신축이 깨끗하고 이쁘고 새거나 하자도 없고 내장재나 옵션 등등 다 좋습니다. 계약시 특약에 따라서 1년에서 2년 정도 AS 기간도 있고, 큰 건물의 경우에 하자 보수 예치금이란 게 있어서 10년 동안 AS 비용이 보통은 들지 않습니다. 물론 하자 보수 예치금 준공나면 브로커들이 매수자 설득해서 빼가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10억 정도 공사를 하였는데 예치금으로 2%에서 3% 정도 서울보증보험에 예치를 해두었습니다. 이런 거 알고 브로커들이 매수자들 찾아다니면서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자 보수 예치금은 두시고 그때그때 찾아서 보수하시는 게 건물 관리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축 깨끗하지만 비쌉니다. 신축의 매매 가격은 원가에서 건축주의 이윤을 보탠 겁니다. 원가를 아시면 내가 사는 매물이 비싼지 싼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축 원가는 토지 비용 더하기 건축비입니다. 건축비는 다른 시간 쪽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의 경우 평당 3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로 건축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래에는 보온이나 층간소음, 내진 설계, 양도세, 가산세, 소득세로 인하여 건축비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집 튼튼히 지으려고 올라간 거니 어쩔 수 없고요. 자, 그럼 원가 계산하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60평짜리 다가구 주택을 매수하신다고 하시면 일단 신축 부지 가격은 밸류맵이나 등기부상 매매 목록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부지 가격 평당 1000만원 잡이면 60평 부지의 부지 매입비는 6억입니다. 보통 저희 지역의 역세권 부지 매입비가 800에서 1500까지니까 평균 계산하기 쉽게 1000만원 잡아보겠습니다. 60평 다가구 주택의 건축 면적은 일반 주거지역일 경우 건폐율 60% 잡고 한층 바닥 면적 36평에 3계층이면 연면적이 108평 정도 되겠습니다. 보통 1층 주차장은 필로티 구조이며 수익을 내기 위해서 1층에 상가를 넣어 지으시니 계산하기 쉽게 상가 면적이 12평 잡겠습니다. 400만원 잡고 주택 면적 108평에 상가 면적 12평 더하면 120평 400 곱하면 건축비가 4억 8천만원입니다. 그럼 총 이 매물의 원가는 1억 8천입니다. 부지 매입비 6억에 건축비 4억 8천, 10억 8천입니다. 보통의 건축주 분들이라면 13억 정도 매매가를 측정하여 1억에서 DC 들어가서 1억에서 2억 정도의 이윤을 취하십니다. 이 정도 매물을 지으려면 자기 자본이 최소 6억에서 7억 정도 들어갑니다. 6, 7억 들어 토지 구입해서 준공까지 보통 1년 정도 시간을 들인 거니 적정한 이윤입니다. 그런데 일부 매물들은 원가 11억짜리를 15억씩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고 신축은 비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욕심이 다르고 물건 보는 눈이 주관적이다 보니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원가 계산을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또 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위에 원룸 같으면 원룸 전문 부동산, 상가 같으면 상가 전문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의뢰하세요. 비싼 중개 수수료 주시고 중개받는 건데 많이 이용하시고 많이 물어보세요. 부동산도 다 같아 보이지만 전문 분야가 분명히 있고 자주 다루는 매물 종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거주하시든 간에 전문 부동산은 있으니 거기로 의뢰해 보시고 매물 원가나 건물 정보 확인하시면 됩니다. 원가 계산해서 매물이 금매인지 내가 잘 사는 게 맞는지 주위 판매 금액 확인하시면 신축 사시는데 속고 사는 일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신축은 새거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원가 계산과 주위 매물 비교 사례 분석으로 매물 구입하신다면 신축 원룸 매입 시 잘 사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구축 매수자분들 가운데 10년 넘는 구축보다 2년에서 5년 안쪽의 매물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그걸 알고 베테랑이나 경험 많으신 분들은 신축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새거 사서 AS 받아가며 관리하시다 일정 기간 지나 팔면 그 시점에 신축보다 싸기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건축비나 부지 가격은 항상 우상향입니다. 눈먼 땅 없습니다. 정보화 시대입니다. 건물 지으시는 분들이 많기에 눈먼 부지나 건축비가 내려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신축은 작년보다 비싸고 내년 신축은 올해보다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신축을 사실 때는 매도 수익, 즉 판매 수익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황금성은 신축을수록 좋습니다. 신축 장점이죠. 신축이 비싼 건 사실이지만 인수 가격은 구축 대비해서 쌉니다. 혹은 비슷합니다. 당연 구축보다 신축이 담보 가치가 높기에 대출도 많을 것이고 새거다 보니 보증금도 높을 것이고 레버리지 효과, 즉 지렛대 효과를 이용해 인수 가격은 구축에 비하여 싸게도 살 수 있는 겁니다. 매물 중 특히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을 사서 대출 갚는 분 들어있는데 이러면 큰일 납니다. 대출을 갚으시되 설정 금액은 등기상 그대로 두시면 되는데 어르신들 등기 깨끗해야 된다고 다 갚으시고 저희 쪽에 와서 팔아달라는 분 여러 배웠습니다. 신축을 사시되 설정 금액 지우신 큰일 납니다.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이 말씀 드립니다. 다시 파실 때 보증금 서울 기준으로 3,400만원, 광역시 기준으로 2천만원 이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그 이상이라면 대파실 때 MCI 즉 방백이란 걸 해서 대출 금액이 줄어들어 레버리지 효과도 못 보시고 인수 금액이 과도하게 높기에 팔기 어렵다 보시면 됩니다. 신축 구입 시 주의 부탁드립니다. 신축의 단점 비싸지만 신경 쓸 일 적고 타인 자본을 이용해 적은 돈으로 투자하실 분이나 양도 수익 빨리 보실 분 신축 사십시오. 신축 권해드립니다. 자, 구축 사실 때 이 점 주의하십시오. 일단 구축 쌉니다. 싸요. 저렴합니다. 부동산 싸다는 건 다 묻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신축에 비하여 추적고 하자 있고 옵션 노화되어 불편하지만 쌉니다. 그래서 구축 찾으십니다. 언제나 가격이 싸다는 건 진리입니다. 하지만 구축을 산다는 건 신축을 사는 것에 비하여 몇 배나 신중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신축 60평 기준으로 대지평당 보통 신축은 2천만원, 3년 된 건 1,700만원에 매매가 됩니다. 신축에 비하여 1억 8천 싸죠. 6년 된 건 한 1,500만원 정도. 신축에 비해 3억 쌉니다. 10년 이상 된 건 평당 1,300만원, 4억 이상 쌉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많으신 분들이나 보유 수익 원하시는 분들은 구축을 선호하십니다. 싸기에. 그렇다고 구축은 매도 시 처분 수익 없냐고요? 양도 수익 없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제가 3년 된 거 말씀드렸는데 3년 전 신축 때 사신 가격은 1,500만원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년쯤 되면 1,700만 원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1억 2천 정도 오른 거죠. 보통의 경우에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의 표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년 전 짜장면 가격 4,000원인데 지금 5,000원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급여도 오르는데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오릅니다. 특히 월세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은 변동률 작고 우상향입니다. 아파트와는 다릅니다. 아파트 등폭 있지만 수익형 부동산은 월세가 나오기에 등폭률 작습니다. 이것 또한 수익형 부동산의 장점이죠. 구축도 양도수익 납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황금성 떨어집니다. 쉽게 팔지 못합니다. 매물이 좋아도 오래된 거라 구매를 결정하시기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시고 가격이 섭섭해도 급하면 매도하십니다. 구축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 사십시오. 전체 매매가는 싸지만 투자 금액이 많으신 분이나 급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특히 구축은 땅값만 있는 매물들이 가끔 나옵니다. 이런 매물은 시골에 땅 사주셨다 생각하시고 보유수익도 거두시면 좋습니다. 땅값만 있는 매물은 관리하시기 힘드십니다. 쉽게 관리하시려면 월세 내리면 됩니다. 불편하고 하자 있고 그래도 월세가 싸면 임차인은 좋아하십니다. 시장 논리란 게 그런 겁니다. 불편하고 하자 있고 옵션 구조도 싸면 됩니다. 그런 공실 없습니다. 구축은 신축에 비하여 큰 장점이 있는데 방 사이즈가 큽니다. 오래전일수록 부지 가격은 싸다 보니 수익률은 적당해도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 지은 매물들은 방 사이즈가 다 큽니다. 지가가 올라가고 수익률은 내야 되니 방 사이즈가 근래 들어 줄어든 겁니다. 구축은 방 사이즈가 크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축의 장점 중 큰 부분입니다. 또 구축의 장점이 있습니다. 구축, 대출이 작다는 겁니다. 은행 너무 무섭습니다. 현 정부의 대출 규제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제가 보유한 매물 중에 대출 안 끼고도 보증금 이용해서 1억에 매입 가능한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전 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대출을 작게 혹은 없이 가지고 임대업 한다는 건 속편합니다. 구축은 하자 보수비나 기타 유지 수선비가 들어갑니다. 옵션이나 빌트인도 노후화되면 교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축을 매수하시기 전에 수선 문제가 발생할 때 대처할 능력이라든지 관리 노하우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 같은 사람들이 따로 관리해 드립니다. 그래도 관리하는 법은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겠죠. 구축은 원룸 가격에 거품도 없습니다. 최신축의 경우 지역적 차이는 있지만 거품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새거일수록 영역이 지났을 때는 당연 월세 차이 납니다. 이런 점에서 구축 수익률은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저를 찾는 손님들에게 저는 매수 시 기간별 월세와 예상 수익률 등을 따로따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구축은 수리를 한다든지 운영의 묘를 부리실 줄만 아신다면 오히려 수익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구축 사셔서 매매 시 대출을 신축처럼 낼 수만 있다면 시세 차익 오히려 더 빨리 냅니다. 황금성 바릅니다. 따로 시간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축을 살 것인가 신축을 살 것인가는 매수 시 미리 결정하셔야 됩니다. 더 많은 매물 정확히 보시려면 미리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신축도 근래 들어 보유해 봤고 구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둘 다 투자 방향이 틀리지만 둘 다 보유 수익, 양도 수익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투자 선택입니다. 구축, 신축, 일장일단이 있지만 개인적 취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뭘 사든지 거품 걷고 속지 않도록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친절한 이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언제든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